민주당이 첩보를 확보하고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전날 시사인에 출연해 명태균 황금폰에서 오세훈, 김종인 등 이름 나와라고 말하며 뉴스타파가 곧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은 아마도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직후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민주당이 대대적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박범계 의원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접견했다며 비상계엄이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주말 대신 12월 3일 평일에 선포된 것은 명 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면서 그 직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울산에 있다가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하고 급히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설 때 민주당 관계자분과 통화했을 때 명태균이 노땡땡 의원의 황금폰 자료, 블랙박스 등등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미 민주당이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언론입니다. 자기 집에 불나고 망해가는데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을 빨아주고 내란을 선동하는 국힘과 윤두창을 양비론으로 쉐드치는 언론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언론은 원래는 윤석열 편이었죠. 친윤이다가 지금 중립으로 왔어요.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중립으로 왔냐면 너무 불리하니까 중립을 위장하고 있는데,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호헌 세력, 그러니까 헌법 체계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사이에 중립으로 왔어요. 은근히 내란 세력을 편드는 데도 많아. 네, 이 사람들은 일본이 쳐들어와도 일본 침략군과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국군 사이에 중립지킬 사람들이고, 에일리언이 쳐들어오면 에일리언과 지구인 사이에,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중립지킬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날 한 행위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도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외면하거든요. 저희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 이상하게 국힘 쪽이 많이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를 넣고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실제로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준 거죠. 예, 처음에는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도지사 이래서 업무 능력으로, 평상시 평화시의 업무 능력으로 자신을 어필해서 인정을 받은 그 정치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칼로 테러를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이 순환을 받으면서 새로운 서사가 덧붙여져서 또 지지층이 한 겹 더 생겼고요.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미리 감지했고 대비했고, 미리 감지했죠. 그다음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고, 그리고 내란을 제압했어요.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는 국회로 가는 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국회에 한편으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잡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은 이거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 결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생방송하며 시민들이 나와서 국회를 막아야 이게 막아지겠다는 판단을 그 순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이걸 철저히 무시하고 있지만 철저히 그래도 무시하고 시민들은 알아요. 왜냐? 뉴스공장에서 얘기해 주거든. 그러니까 저희만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달려간 것에 대해서 위대한 칭송을 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신속한 해제를 한 국회 잘했다고 야당도 칭찬받아 마땅한 거지만, 그 최전선에서 라이브를 켜고 시민들을 오게 만든 그 역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예. 객관적으로 했고, 그건 평가받아야 되는데 왜 당연히. 모른 척 하냐고. 근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애써 무시하고 있죠. 저는 진짜 이건 부당하다고 봐요. 이재명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했어도 지금 저 하늘 위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론도 지금 공범이 돼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사냥, 윤석열이 자행했던 검찰권을 동원한 이재명 사냥, 이거를 전부 다 같이 했잖아요. 대부분이. 같이 했죠. 같이 했기 때문에 공범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칼에 목이 찔려도 별거 아닌 것처럼. 헬기 탔다고 비난하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지매 할 때 일진들이 와서 어떤 애를 부당하게 괴롭히면 옆에서 나서서 그거를 말려주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은 정치 싸움에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 언론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그 직업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내가 평상시 유지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비겁하고 야비해요. 그 윤석열이 사방을 다 공범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언론도 상당 정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아요. 언론은 심리적 공범이에요. 자기들이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죠. 예. 그때도 공범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닌데도 아니라고 말을 안 해줘요. 그 저는 조국 이제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제일 끔찍했던 장면은 그 조국 씨가 그 당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막 기소되고 이럴 때 그 집 앞에서 그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짜장면. 붙들고 기자들이 그렇지. 막 하던 그거는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거기에 화살촉들이 있잖아요. 딱 그걸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살 예. 뜯어먹는 거죠. 예.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이고 제가 지난 한 10여 년 세상을 본 장면 중에 가장 참혹하고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게. 살 좀 뜯어먹는 거예요. 아, 이거 죽었구나, 먹잇감이구나 하고 살 좀 뜯어먹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계엄 얘기할 때 그 라이브를 켜고 시민들을 오라고 하고 그 100만의 구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 중 일부가 국회로 달려왔고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상이에요. 그거. 야, 너네 이거 봤어? 사우스 코리아에 이거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라이브 켜고 지금 담 넘어가고 있어. 뭐 이런 거요. 그걸 평가를 안 해줘. 지금도 안 하고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 성향의 언론은 절대 권력자를 칭찬하지 않아요. 네, 공감합니다. 언론이 이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지난 대선 시절 영상을 모니터링했는데 요즘 보이는 대표님 모습에는 어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젊고 개혁의 선몬장이 될 것 같았던 그때와는 또 다른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겪은 고초와 무게 속에서 더 큰 사람으로 갖춰진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되는 시간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다시 자세히 보면서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의 리더로서의 웅장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 포스는 원래 정치 저간여층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악마화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큰 사람이 된 이재명 대표를 알아보고 표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도의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갖춘 리더가 아니라면 추락을 막기 어렵습니다. 빨리 벚꽃 피는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